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두 번째 과목 식품 가공 및 기계 중에 첫 번째 식품 가공 공정에 대한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 공정입니다. 첫 번째 식품 가공의 원리 중에 식품 가공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을 말하며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성. 우유에 비타민을 첨가한다든지 기호성. 우유에 딸기 시럽을 첨가하여 기호성을 높인다든지 또 기능성. 미생물 발효로 해서 기능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란 원료의 첨가, 분쇄, 절단으로 변형 또는 변형된 것을 혼합한 것을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의 효과. 운반 및 유통성 향상, 영양 및 기능성 향상, 독성 물질 제거 등의 가공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 가공의 목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연장, 영양성 증가, 영양성분의 공급, 제조사의 수익 증대. 좀 생뚱맞긴 하지만 가공의 목적은 제조사의 수익 증대도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사일 경우에는 기호성, 이용성, 영양성, 저장성, 수송성, 간편성, 상품성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가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입니다. 자,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가공 공정에서 식품 재료의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즉 썬다든지 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단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식품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 공정이라고 하는 건 식품 성분의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는 끓이는 거, 튀기는 거, 삶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이 말. 식품의 본질이 변하는 것, 화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체의 이동은 유태의 저장, 수송과 에너지, 점성, 흐름, 마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이거 초록색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칠했습니다. 열의 이동하는 방식은 전도, 그 다음에 공기 중의 대류, 그 다음에 반사에서 오는 복사.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의 이동 중에 건조는 식품 속의 수분이 공기 속으로 이동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말라서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속의 추출 성분이 용매 속으로 이동하는 것. 그죠? 용매 속으로. 즉, 술 담글 때 술 속으로 뭔가 성분이 빠져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증류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알코올과 기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물질 수지입니다. 물질 수지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 사항만 알면 되겠습니다. 들어온 양은 나간 양 플러스 저장된 양이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물질 수지에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료를 폐기물 없이 모두 사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폐기물 없이. 근데 여기 이제 폐기물이 축적이 되면 여기 이제 비정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정상 상태. 다음 에너지 수지는 그 가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쓴 에너지 플러스 손실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손실된 에너지. 이것도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 가공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 가공 장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계 요소와 재료. 기계 요소와 재료는 하종, 재료의 강도, 정밀도, 윤활 방법,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해서 기계 요소 및 재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다음 결합용 기계요소. 이게 보통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결합용 기계요소, 축용, 동력 전달용, 배관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통상 남자들은 이걸 딱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업이나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단어가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라고 하는 건 뭔가를 붙일 때 쓰는 거예요. 나사, 키, 리벳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축 있죠. 어떤 축을 기준으로 뭔가 돈다 할 때 그 축용 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이 있고 축 이음새가 있고 베어링, 저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종 충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이제 보기로 저널 이렇게 나오면 뭐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는 벨트, 체인, 기어. 요게 기출 문제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체인, 기어. 다음 배관용 기계 요소는 관, 밸브 등이 있습니다. 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 재료에 필요한 성질. 기계 재료에는 어떤 성질이 필요한가?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제작상의 성질이 필요하다.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리적 성질에는 보통 비중, 용융점, 녹는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열, 선 팽창 계수, 열 전도율.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다음에 기계적 성질입니다. 인장 강도, 연신율, 경도, 충격, 피로, 고온, 저온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계적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성질은 이제 내열성, 내식성을 얘기합니다. 내열성은 이제 열에 견디는 정도, 내식성은 뭐 산이나 이런 데 부식되는 걸 견디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작업하는 종류에 따라서 강산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그 쇠 속에 있는 어떤 나쁜 성분들이 우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열성이나 내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작상의 성질입니다. 이게 구조성, 단조성, 용접성, 절삭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보통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구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뭘 구부리고 뭐 이렇게 만들 때 잘 이게 따라오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단조성이라고 하는 건 두들길 때 단조는 두들겨서 만들 때를 쓰는 겁니다. 그 두들기는 충격에 잘 견뎌야 합니다. 쇠가 용접성은 만약에 뭐 A와 B를 붙일 때 용접을 하든지 리벳 처리라든지 나사를 박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용접성을 얘기하는 거고 절삭성은 일단 잘라져야 합니다. 잘라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죠.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한 번도 시험에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고체의 수성입니다. 고체의 수성. 고체의 수성은 이제 벨트, 스크류, 기송식 컨베이어. 그러니까 벨트식 컨베이어, 스크류식 컨베이어, 기수식 컨베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버킷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체, 액체가 아닌 고체를 이동시킬 때는 이런 걸 쓴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체의 수성입니다. 관 부속품, 펌프, 동력원이죠. 벤츄리미터 측정원입니다. 기체의 수성은 팬이나 블로워, 뭐 이런 하여튼 송풍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식품 가공 중에 물리적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척입니다. 오염물질의 제거할 때 쓰고 이물질과 미생물을 감소 제거한다. 품질을 향상시킨다. 저장성을 증대시킨다. 세척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척에는 건식 세척법이 있고 습식 세척법이 있습니다. 건식 세척법에는 이제 채로 치는 거죠. 요거는 크기 종류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리할 때 송풍, 비중에 따라 바람 불어서 뭐 가벼운 거를 날려 보내는 거죠. 다음 자석, 식품성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으면 자석으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다음에 엑스설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를 그 방사선 같은 걸 쬐서 뭔가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습식 세척법은 담금, 분무, 부유, 초음파 이렇게 있는데 보통 담금이라고 하는 건 침지죠. 침지, 뭔가를 가라앉고 뜨는 거 이렇게 분리할 때 분무는 이제 물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표면에 있는 것을 떨어낼 때 부유는 이제 비중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 가라앉은 것과 뜨는 것 담금과 비슷하죠. 다음에는 초음파 방법입니다. 모래나 왁스 같은 거 딱 달라붙어 있는 거를 떼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혼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기계적으로 골고루 섞어서 분산시키는 걸 혼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혼합의 원리는 이제 성분을 균일화시킨다. 그 다음에 성질의 변화가 온다. 화학적인 변화가 온다. 제품값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산액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의 방법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혼합이라고 할 때는 고체와 고체를 섞을 때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반이라고 할 때는 액체와 액체를 섞는다든지 액체와 소량의 고체를 섞는다든지 할 때 교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반죽은 다량의 고체에 소량의 액체를 섞을 때 반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유화와 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화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와 액체를 미세하게 분산시킬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액체와 액체,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을 때 유화액을 넣어서 이제 둘을 섞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뭐 기름과 뭐 식초 뭐 이런 걸 섞을 때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계란을 넣어서 계란의 유화액이 되는 거죠. 계란을 넣어서 섞는 겁니다. 다음 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액체를 혼합할 때 또 기체와 액체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버터 제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혼합 기계의 종류입니다. 혼합 기계는 혼합기, 교반기, 반죽기, 균질기, 유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요금 얘기만 들어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쭉 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를 써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화면이 보이는 곳에 가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조입니다. 건조. 건조는 수분이 있는 물질에 열 에너지를 가하여 말리는 것. 뭐, 뻔한 얘기죠. 자, 건조를 하면 2점이 있습니다. 2점. 자, 세균은 15% 이하일 때, 곰팡이는 13% 이하일 때 증식이 억제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세균은 15% 이하일 때, 곰팡이는 13% 이하일 때 증식이 억제된다. 그러니까 말릴 때 총 수분 함량을 13% 이하로 말리면 세균이나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건조는 저장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고 부피를 줄여 수속력을 높인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저장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고 부피를 줄여 수속력을 높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조는 영양 성분의 손실, 조직과 형상의 손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시킨다. 요거는 이제 보통 건조의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조하는 방법은 상하건조법, 분무건조법, 진공건조법, 동결건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다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고 보통 상하건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 분무건조법은 액체를 고온의 공기 중에 분산시킬 때 밀가루, 분유, 전분을 말릴 때 분무건조법. 진공건조법은 열에 변질되기 쉬운 재료, 과즙이나 향신료, 유산균 등을 말릴 때 진공건조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동결건조법이라는 건 잘 많이 들어보셨죠? 얼려서 승화시키는 겁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가는 걸 승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결, 승화, 건조 이 순서로 이제 말리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품질이 유지할 수 있다. 품질이 유지된다는 게 좋은 거지만 나머지 건조 시간이 길다, 부서짐성이 높다, 높은 에너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시설이 비싸다. 이거는 이제 동결 건조의 안 좋은 점들이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입니다. 열의 이동. 이건 대류라는 게 있고 전도라는 게 있고 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 중에 열이 이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열은 밑으로 내려오죠. 즉 대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접촉에 의한 이동입니다. 접촉에 의한 이동. 복사라고 하는 것은 반사에 의한 이동입니다. 반사에 의한 이동. 요거 종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증발 및 농축입니다. 증발 및 농축은 식품 중에 수분을 증발시켜 용액의 농도를 높이는 것. 요거 뭐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은 자, 그중에 농축은 수분을 제거하여 고용분의 농도를 높인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농축은 저장, 포장 및 운반을 위한 부피가 절감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체분의 함량을 높여 저장성을 부여합니다. 농축의 이점이 되겠죠. 자, 농축하는 방법은 증발 농축, 동결 농축, 역삼투압 농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축기계입니다. 농축기계는 솥형 증발 농축기, 단관형 증발 농축기, 장관형 증발 농축기, 교반 방막식 증발기, 다중 효율 농축기, 판상형 농축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종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것에 가시면 무엇을 농축할 때 쓰는 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출입니다. 추출. 요거는 한 개 이상의 상이 존재하는 식품에서 상에 따라 성분을 분리하는 것. 좀 말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에서 섞여 있는 뭔가에서 목적하는 걸 꺼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추출 기계. 자, 회전식인지 회분식인지 잘못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회분식 추출기라는 게 시험에 내가 한번 봤어. 하나의 탱크를 사용하고 매회 새 용매를 사용한다는 게 보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 추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속시 추출기하는 이제 볼만 추출기, 힐데브란트, 노버트 추출기라는 게 이것도 종류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류입니다. 증류. 증류는 이제 끓는 점의 차이로 성분을 분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끓는 점의 차이로 성분을 분리하는 것. 증류 기계는 이제 가열관, 분축기, 응축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리입니다. 분리.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재료를 분리하는 것. 되게 말들이 되게 비슷해 보여도 이게 시험에 한꺼번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리하는 방법은 이제 체질, 여과, 침광, 원심 분리, 압착, 자취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실제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체질이나 여과나 침광의 원심 분리나 눌러서. 근데 자취가 뭐냐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끓인다는 뜻입니다. 물에 끓여서 어유를 채취할 때 자취라고 합니다. 자취.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쇄입니다. 분쇄. 가공 공정 중 자주 사용하는 단위 공정으로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갈아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분쇄를 하는 이유는 추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면 추출이 쉽게 됩니다. 그다음 용도에 맞는 크기로 나누기. 뭔가를 용도에 맞게 뭐 밀가루처럼 할 건지 쌀처럼 크기로 할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표면적을 증가시켜 건조 시간을 단축할 때. 그죠?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통째로 말리는 것보다 착착착 썰어서 말리는 게 훨씬 빨리 말립니다. 그다음에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분쇄를 합니다. 자, 분쇄에 이용되는 기계적인 힘은 압력, 충격, 미분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충격형 분쇄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격형 분쇄기 중에 해머밀, 볼밀, 핀밀, 요거 종류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 해머밀, 볼밀, 핀밀 이런 게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형 분쇄기라는 게 디스크 버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분쇄기 중에서 아주 곱게 분쇄하는 것은 이제 제트밀, 콜로이드 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아주 고운 분쇄기, 제트밀, 콜로이드 밀. 제트밀은 열에 약한 식품을 쓸 때 설탕, 유당, 커피가루, 제트밀입니다. 콜로이드 밀은 액체 식품의 미세한 교질 상태로 분쇄할 때 콜로이드 밀을 사용한다. 시험에 엄청 자주 보입니다. 점도가 높은 액체에 효과적이다. 이것도 따로 시험에 또 나옵니다. 다음 중 점도가 높은 액체에 효과적인 분쇄기는 콜로이드 밀입니다. 콜로이드 밀. 그 다음에 콜로이드 밀에 뭐가 아닌 것은 할 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기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성형입니다. 성형. 압출 성형이 있고 아변 성형, 주조 성형, 절단 성형, 과립 성형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눌러서 마카로니 소세지, 아변, 눌러서 칼국수, 눌러서 썬다 이런 뜻이죠. 주조 성형, 틀을 이용한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식품 가공 중 그 화학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 처리가 있고 산이나 알칼리 처리, 소금 첨가 요 세 가지가 화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자, 열 처리, 산 및 알칼리 처리, 소금 첨가 요게 이제 화학적인 거에 들어간다는 거 세 가지 종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식품 가공에서 미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숙성. 이 숙성이라고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의 사후 경직이 풀리면서 근육세포의 단백질 분해 효소, 즉 자가소화 현상이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단백질 및 결합 조직이 분해되고 연화되는 현상을 숙성이라고 한다. 이게 미생물학적인 방법 중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